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40살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사업을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둘 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두 형제 중 장남입니다. 보통 장남은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남인 도련님에게 시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쏠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도련님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게 태어난 남편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었죠. 대학교도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도련님은 아르바이트는커녕 학자금도 시부모님이 모두 내주셨다고 들었을 때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원을 해준 것이라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관심이 없긴 하셨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할 때도 저희를 불러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 둘 키우면서 뒷바라지하느라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돈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라. 그때는 간섭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관심 없는 시어머니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음식점을 차릴 때도 시부모님은 돈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께 도움받으려던 건 아니었기에 저희 힘으로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도련님이 결혼 준비할 때는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희에게도 도련님 장가갈 때 돈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만나는 애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며느리 될 애가 대기업 다닌다더라. 우리 아들도 잘났지만 그래도 남자 쪽에서 좀 더 챙겨야 모양새가 살 거 아니야? 너희가 모은 돈도 보태라. 어머니, 저희 사업하느라 대출도 많이 받아서 이자 갚느라 힘들어요. 돈 대신 가전제품을 하나 사드릴게요.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도련님도 회사 생활 오래 해서 돈 많이 모으셨을 텐데요. 얘가 모은 돈이 있겠어? 너희 가게도 있으니까 대출도 잘 될 거 아니야? 좀 더 받아서 5천만 원 정도 마련해봐라. 그래야 우리도 둘째 며느리 데려올 때 면이 설 거 아니야? 거기 벌써 자기 딸 대기업 다닌다고 의시되는데 우리가 맞춰줘야지. 저희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며 아무 지원도 안 해주시던 시부모님이 도련님 결혼 때는 저희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음식점이 잘 되었다면 어려움 없이 돈을 보탤 수 있었겠지만 당시 음식점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동생 장가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있는 돈 모아보고 없는 정도만 대출을 받든지 하자. 아니, 무슨 도련님 장가간다고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해드려? 도련님도 회사 다니고 동서도 대기업 다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왜 우리까지 나서서 돈을 마련해줘야 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냥 분수에 맞게 준비해서 결혼해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동생도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우리한테 동생한테 뭐 해주라는 말 안 하실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금방 좋아질 거야. 저는 5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2천만 원 정도만 보태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왕 지원해주는 거 대출받아서 해주자고 하니
안 해주고 계속 뭐라고 듣는 것보다는 그냥 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약 1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아서 도련님 결혼 비용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생신상이나 제사상을 차렸을 때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련님 결혼 자금을 보태주니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 무리하긴 했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나니 저희한테 고맙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동서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루는 동서가 결혼하고 인사드린다고 시댁에 온다고 했다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동서를 따로 인사시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내가 언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오냐? 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둘째한테 대접도 못하고 있었잖아. 어서 가서 과일이라도 깎아와라 하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벌써 동서와 서방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태까지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당장 대접할 과일이라도 깎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만 계신 것도 아니고 동서도 있는데 굳이 저한테 시키시는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빨리 움직여. 내가 과일이라도 빨리 가져오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너는 둘째 오기 전에 더 먼저 와서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니? 하시면서 동서 앞에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부려먹으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제 얼굴이 더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라고 시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챙겨줬죠. 그런데 이날부터 동서도 저를 묘하게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설마 동서가 나를 무시하는 거겠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3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동서도 있으니 같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시어머니 생신을 알려주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 생신 있는 거 알지? 작년에는 내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이라 내가 이것저것 음식해서 준비했거든. 근데 이제 동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어? 형님,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신경 못 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 생신에 들어가는 비용 절반 부담할 테니까 형님이 좀 챙겨주세요. 죄송해요. 이번엔 시간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는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아침에 할 건데 어머니 생신날 올 수는 있는 거지? 글쎄요. 저녁 생신잔치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에도 야근해야 되고 토요일도 오전에 잠깐 일 보러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음식 준비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형님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요리도 잘 못하는데 형님은 저번에 보니 요리도 잘하시던데요. 이번에도 형님이 어머니 생신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저보고 알아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해서 이번 어머니 생신상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장볼 것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가 예전에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갖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산 후 지하로 내려가서 먹을 거 살만한 게 있나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두리번거리며 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서더라고요. 이날이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그런데 왜 동서가 회사에 안 있고 백화점에 있지라는 생각에 의아했지만 직접 물어보면 괜히 동서에게 가까이 가며 아는 척을 하려고 한 찰나의 동서 입에서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어머니 생신인데 원래 그렇게 형님이 연락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우리 형님이 계속 연락해서 시어머니 생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런 건 맏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장사하는 것 같은데 회사 다니는 나한테 굳이 음식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 일 바쁘다고 하면서 형님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어. 내가 왜 그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돈은 반 보태드린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시더라. 그러자 동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형님이 요즘 심심하신가 보네. 너네 그거 알지? 원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관심 보이면서 나서잖아. 그리고 돈 부담하면 됐지 뭘 요리까지 해? 그런 건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형님은 장사해서 그런지 시간이 남아도나 봐. 그래서 내가 형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넘겨드렸어. 동서와 동서 지인은 얘기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동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기 싫어서 일 핑계를 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백화점에서 동서한테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동서를 어떻게 보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 속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백화점 갔었거든. 근데 거기 동서가 있더라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길래 아는 척하려고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말소리가 들리잖아.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더라고. 자기는 회사 일하면서 바쁘고 나는 장사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느니 어머님이 내가 맏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무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에이 설마 재수씨가 그렇게 말했겠어? 아무래도 백화점이니까 사람도 많고 거리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섞인 걸 거야.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이번 엄마 생신상 차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겠지. 사실 나 얘기 듣고 나니까 동서 보기가 좀 껄끄럽더라고. 그래도 계속 봐야 될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어차피 동서는 음식하는 걸 못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날에 음식도 해놓고 시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댁으로 조금 일찍 넘어가서 마저 음식하면 되겠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냥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만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서 점심 먹고 시댁에 가서 생신상에 올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한 3시쯤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서가 있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동서는 없고 서방님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주방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형수님,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제가 손만 닦고 와서 거들어 드릴게요. 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남편이랑 전날부터 음식을 해와서 해야 할 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게 남았나라는 생각에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뭘 도와주냐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할 게 뭐가 있어? 니네 형이랑 형수가 아까부터 음식해서 할 거 없어. 너는 평일 내내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잖니? 너 들어가서 잠이나 한숨 자라. 형이랑 형수 둘이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그나저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언제 온다니? 시어머니는 서방님한테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랑 남편도 평일 내내 음식점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회사는 6시에 퇴근이라도 하지. 저희는 밤 10시가 되어야 겨우 문을 닫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서를 찾으시더라고요. 동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우리 와이프 대기업 다니느라 워낙 바쁘잖아. 이번 주말에도 급하게 불러서 일하러 가서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예요. 그럼 나는 들어가서 한숨 잘게요. 이번 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 동서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 일이 바쁜 건가 보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 차리고 난 후 시계를 보니 6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오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안 오더라고요. 7시가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길래 서방님을 쳐다보니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며 태평하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기다렸는데 8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머쓱해하며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 주말까지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좀 늦을 수도 있지? 괜찮다. 저녁 아직 못 먹었지? 어서 먹자. 조금 식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시 데우면 되는 거지. 예, 큰애야. 이거랑 몇 개는 다시 데워와야겠어.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을 데워오라고 시키셨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음식하고 준비했으니 그건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저한테 시키시고 동서랑 서방님은 옆에서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얄미운 마음에 동서와 서방님 얼굴을 번갈아 봤는데 동서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뭔가 피부 관리를 받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나 싶더라고요. 사실 평일이거나 일하는 동료가 많으면 전화 받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주말이잖아요. 근데 8시가 되도록 전화도 안 되고 얼굴은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게 편하게 집에서 쉬다가 피부 관리 받으러 다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서 얼굴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지만 시어머니 생신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집 가는 길에 얼마나 곱씹어봤는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동서 얼굴 봤어? 그게 회사에서 일하고 온 얼굴이야? 딱 봐도 어디서 관리받고 온 것 같더만. 그리고 어머님도 여태까지 우리가 음식하고 그랬으면 배우는 거 정도는 동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솔직히 동서도 미안해서라도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나보고 빨리 음식 떼오라고 하는 거 봤어. 진짜 기가 막혀서 나도 아까 재수씨 보는데 너무한다 싶더라.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오고 우리가 재수씨 하나만 기다리면서 밥도 못 먹고 기다린 거였잖아.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우리가 만든 음식 다 먹어놓고 치우는 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버리는데 내가 더 당황스럽더라. 그렇게 남편이랑 동서 얘기를 하며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동서야 시댁 행사가 있는 게 아니면 자주 만날 일도 없으니 그냥 자주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남편이랑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급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무슨 일 들은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셔서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당신 뭐 얘기 들은 거 있어?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시는 거지? 글쎄 나도 뭐 들은 건 없는데 동생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가보면 되는 거지. 내가 손질하던 것만 하고 어머님한테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다른 것 좀 마무리해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손질을 하다가 남편한테 맡기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빨리 죽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아프시냐고 여쭤봤죠.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아프신 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죽이요, 아버님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신 거예요, 조카라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 니네 시아버지 말고 둘째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휴 대기업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둘째. 내가 몸살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까 둘째한테 전화가 와서 좀 챙겨주라고 하는데 나보다는 내가 요리를 더 잘하잖아. 그래서 너 부른 거지? 얼른 둘째 내한테 줄 죽이나 좀 끓여봐라. 솔직히 아버님이 아프셔서 저보러 죽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동서가 몸살이 나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저보고 동서 먹을 죽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왜 아픈 동서까지 챙겨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게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배달도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가게 오픈 준비하다 말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서가 먹을 죽을 만들려고요. 요즘 배달도 잘 돼 있어서 죽 만들어서 배달해 주니까 동서 보고 시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저는 시댁을 나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형님이나 돼서는 동서가 아프다고 하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뭐가 좋다고 배달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너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냥 후다닥 만들고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가져다 주래 죽이잖아. 그거 뭐 10분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음식점 하는 애니까 더 빨리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해라. 갑자기 나온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동서한테 줄 죽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동서가 애도 아닌데 왜 제가 그것까지 해주냐고 했죠. 지금 동서 나이가 몇인데 아프다고 제가 죽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먹어야 되면 시켜 먹거나 서방님이 챙겨주시겠죠. 제가 왜 동서 아픈 것까지 챙겨줘요. 알아서 하겠죠.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형님이 돼서 동서가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병원을 데려다 주라고 했니? 8초 반상을 차리라고 했니? 고작 죽 하나 끓여주는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어떻게 집에 와서 음식까지 차리겠어? 어머님 저도 지금 가게 일하다가 어머님 전화 받고 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죽이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겠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 가게 오픈 준비도 다 못했어요. 그렇기 전엔 못한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동서마을주까지 해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가게로 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장사 준비를 하다 위경련으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입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위경련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영양분도 부족해 보이니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랑도 각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질렸고 나만 그 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내가 빠져주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동서난 시어머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러 온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죠.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입원한 환자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밤에 그렇게 잠이 잘 안 온대? 근데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동서가 시집 온 이후로 내가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요 근래에는 시댁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거든. 나 40살도 안 돼서 안 걸리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니 동서랑 연 끊고 나만 챙기면서 살려고. 이게 싫거나 나를 이해 못하겠으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나 혼자 길바닥에 살더라도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연 끊고 살자. 당신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있겠어. 당신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나도 제대로 행동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몸 잘 추스르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나 봐요. 연 끊고 살 거라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저한테 오셔서는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가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연 끊고 사는 건 아니지 않어. 어떻게 철륜을 끊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서 남편 불러다가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죠. 그리고는 한참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 손에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남편이 저한테 건네는데 시어머니가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한 얘기가 써 있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동서네를 챙긴 이유가 동서네 친정 집안이 좋기도 하고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니 본인 아들이 무시당할까 봐 더 챙겨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동서 눈치 보느라 여태까지 이렇게 행동한 건데 내가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소리에 본인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퇴원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했다며 컨디션은 어때? 너 컨디션 회복되면 한번 만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시어머니께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도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날짜를 보니 곧 제삿날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제삿날부터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삿날인 거 알지? 당신은 가고 싶으면 다녀와. 당신까지 연 끊고 살라곤 안 할게. 근데 나는 이번 명절부터는 안 갈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나도 안 가도 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집에 두고 가기도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라고 하면 그때만 잠깐 가서 절이나 하고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안정 취해야지. 푹 쉬어. 그렇게 남편과 제삿날 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제사 하루 전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이번에 안 온다고 했다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와서 둘째 며느리 음식하는 것만 봐줘라. 둘째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는 음식 안 시키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얘기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입원하는 중에 찾아오시기도 했고 손편지를 써준 거 하며 내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가서 정말 변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겠다 말했고요. 나 이번 제사는 가기로 했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동서 음식하는 것만 봐달라고 하는데 나 입원했을 때부터 계속 찾아오셔서 달라졌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계속 거절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삿날 오후에 가려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러 가.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막상 눈에 보이면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남편은 저보고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음식하는 동서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주말에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늦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 준비된 거 없이 음식 재료만 덜렁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했지만 더 이상 눈치 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동서가 도착했고 동서가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진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에 안방으로 다가가서 문틈 사이로 상황을 살피며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죠. 근데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행동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제삿날 밤늦게 온 동서한테 명품백을 선물하며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가 힘들 텐데 이렇게 시댁 제사도 참석하고 기특하기도 하지. 이거 가져가라. 이번에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가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큰 며느리 보면 또 난리칠 것 같아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 챙겨가라. 그 모습을 보는데 몸 안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사상을 4번이나 혼자 차리는 동안 명품 백은커녕 명품 지갑 하나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동서는 제사상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는 이유만으로 명품백을 주는 모습에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너가 큰 애 눈치 좀 슬퍼서 맞춰봐라. 대기업 다니는 너랑 자기가 비교되니까 자격지심이 더 그러는 거야? 며칠 맞춰주는 척하면 또 아무 일 없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다. 큰 애가 뭐 변변찮은 대학을 나왔기 했니? 너처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보기로 했니? 그러니 샘나서 그러는 거지.
아무래도 너가 신경 쓰이겠지만 많이 배운 네가 이해 좀 해줘라. 그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넋이 나간 것처럼 시어머니와 동서를 문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주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서방님이 저보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와이프 저녁도 못 먹고 넘어왔어요. 배고프니까 식사 좀 빨리 차려주세요. 오늘 제사상에서 먹을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상을 제가 왜 해요? 서방님 밥순이는 동서니까 동서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갈게요. 이런 건 집에 있는 형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도 삐지신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엄마가 형수님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편지도 썼다면서요. 이 정도면 우리 엄마도 형수님 대접해줄 만큼 해주신 거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랑 서방님 그리고 동서랑 연 끊고 안 볼 생각이었으니 저도 서방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접을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밤늦게 온 동서는 방금 어머니한테 명품백까지 선물로 받던데 그럼 대접은 동서가 더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일해요. 그러니까 식사도 동서한테 차려달라고 하시죠. 앞으로 저 시댁에 오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서방님한테 큰소리친 후 남편과 옷가지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 저랑 남편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음식 하다 말고 어디 가니 온 김에 오늘까지만 해라. 시간도 늦었잖아. 시어머니는 또 자연스럽게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까이 오셔서는 제 발목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집안 맏며느리가 제삿날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최근에 아팠다고 해서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거야? 조금만 잘해주면 이렇게 기어오르려고 하니 빨리 들어와서 음식부터 해라. 저번에는 자기 변한 거 보고 동서 음식하는 거 봐주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질을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옆에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재촉하는 서방님을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성큼성큼 거실 쪽으로 걸어가고요. 그리고는 제사상 4개를 모조리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팔목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한테서 제 손목을 가져가더니 당장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셨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제사상을 엎어? 너 지금 네 마누라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만 올게요. 제사든 조상이든 알아서 챙기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웅망덕한 것도 정도가 있지 불효막심하다. 그래 부모 없이 어디 잘 살아봐라.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시고는 저희가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라 신경 쓰이긴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더니 질렸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처가댁 근처로 이사 가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음식점 차리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가게랑 집을 정리한 후 저희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가까이 이사 오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사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네에서 5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친정 근처로 가니까 어때? 좋아, 너희 그렇게 가고 내 시어머니 찬밥 신세 됐더라고. 그 대기업 다닌다는 동선에 거기에 비벼보려고 했는데 될 턱이나 있겠어? 그래서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둘째 며느리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찬밥 신세가 됐다는 시어머니 소식을 들으니 샘통이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 남편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큰소리 뻥뻥 치셨으니 연락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이 쓰리실지 그 생각만 하면 여태까지 쌓였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남편도 친정 근처로 와서 잔뜩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